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겉으로 보기엔 돈 많이 버실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일 수억대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정작 본인은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난한 첫 번째 이유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수수료 구조의 함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겨우 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양쪽에서 받는 총액이고 실제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450만 원씩만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적죠? 더 큰 문제는 이 수수료마저 온전히 본인 몫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직원급여, 각종 공과금, 광고비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어요. 실제로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 월 고정비용만 평균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거래 한두 건 성사시키면 그냥 본전치기 수준인 거죠. 게다가 요즘은 직거래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수수료 경쟁까지 치열해졌습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수수료 깎아달라고 하고 안 깎아주면 다른 중개업소로 가버리죠. 결국 900만 원 받을 거래를 700만 원, 600만 원에 성사시키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거래 성사율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업계 통계에 따르면 상담 100건 중에서 실제 계약은 고작 2에서 3건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97건은 그냥 시간과 에너지만 쏟고 끝나는 거죠.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매물 안내하러 다니는 기름값, 전화비, 시간 투자를 생각하면 적자나 다름없어요. 더 심각한 건 요즘 손님들은 여러 중개업소를 동시에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몇 달 동안 공들여 상담한 고객이 결국 다른 업소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우울증이나 번아웃을 겪는다고 해요. 세 번째 이유,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바로 투자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디가 오를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본인은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매달 들어오는 수수료로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는 사이 본인이 추천했던 그 매물들은 몇 년 사이에 2배, 3배로 올라버립니다. 고객들은 그 매물로 수억씩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 정작 본인은 구경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남에게만 주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실제로 20년 넘게 중개업을 하신 분이 아직도 전세로 사신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업은 정보는 많지만 자본이 없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사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난한 3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세금과 대출이자라는 무시무시한 고정비용 때문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만 해도 연간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면 세금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출이자가 진짜 무서운 적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7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금리가 연 5%라면 매년 이자만 3,500만 원이 나갑니다. 매달 거의 300만 원이에요.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라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월세 수입이 들어와도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기에 건물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같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누수,
외벽 보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자산이 수십억인데 실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고정 비용이 수익을 다 잡아먹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유동성 부족 문제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건물을 팔려면 몇 달씩 걸리고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를 봐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같은 게 필요할 때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자산은 100억인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몇백만 원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고금리 대출을 또 받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매물이 안 나가서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팔리지도 않으니 이자만 계속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자산 부자였던 분들이 현금 흐름 문제로 결국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의외로 가난한 세 번째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투자, 높은 고정 비용, 유동성 부족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함정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바로 본인의 부동산은 절대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남들한테는 이 아파트 좋다, 저 땅 오른다 추천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입니다. 자기가 사면 수수료를 못 받잖아요. 둘째, 항상 더 좋은 매물이 나올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좋은 매물을 보다 보니까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그때 봤던 매물은 이미 2배가 올라 있습니다. 셋째, 유동성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면 당장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중개업은 현금 장사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중개사무소 사장님 한 분은 30년 경력이십니다. 30년 동안 수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셨어요. 수수료만 수십억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 부동산은 딱 하나, 사무실 건물 한 칸뿐이에요. 왜냐고요? 항상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직업병이에요. 반면에 그분이 20년 전에 추천했던 고객들은 지금 건물주가 되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방법을 알면서도 정작 본인은 안 키운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 중개업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남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강남 아파트가 2억 할 때 고객들한테 엄청 추천하셨대요. 본인도 살까 고민했는데 그때 자금이 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미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돈을 모아서 사려고 보니까 이미 3억이 넘어 있더래요.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또 미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거라고 믿었죠.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이 넘습니다.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월세 사는 집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분석은 완벽한데 실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 동네가 개발되고 이 지역이 오를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 돈을 투자하려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객 돈으로 투자하는 건 쉬워요. 책임이 없으니까요. 추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인 돈은 다릅니다. 이르면 진짜 내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정작 부동산 자산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일 보면서도 그걸 본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기회를 알면서도 잡지 못하는 것.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행동을 못해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용감하게 사는데 전문가는 리스크만 보이니까 못 사는 겁니다. 결국 20년 뒤에 보면 그때 용감했던 고객이 건물주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난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부동산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부동산 사장님들은 매일 좋은 매물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타이밍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개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고객한테 먼저 연락하고 계약 성사시키는 게 급선무죠. 본인이 사려고 하면 그 수수료 수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기회에 내가 사야지. 이번엔 수수료부터 챙기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끝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재건축 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은 수수료 챙기기 바빴고 투자는 못했습니다. 2010년대 판교 신도시 개발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알면서도 못 샀죠. 최근 GTX 호재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는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몇 년 뒤에 그때 내가 샀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만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비극적인 부분이에요. 정보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현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수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투자 자금으로 따로 모으셔야 합니다. 매달 수입의 최소 30%는 건드리지 말고 투자 통장에 넣어두세요. 둘째,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건물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경매 물건이나 작은 상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셋째, 본인의 전문 지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 좋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동네에 투자하세요. 넷째,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임대 수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쌓이면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동업은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차라리 혼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섯째, 세금 공부 꼭 하세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 미리 계산해야 해요. 세금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전문가 상담도 받으시고요. 일곱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가정불화 생깁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큰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부동산 사장님들, 이제는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본인 자산도 만드셔야 합니다. 황금알을 계속 남한테만 주지 마시고 이제는 본인 품에도 하나 안으세요. 정보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